17단원 순열과 조합 연습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경우의 수 파트를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 경우의 수 쪽은 이론이랄 게 별로 없습니다. 공식도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에 사용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잘 익혀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연습문제 해설 강의를 들을 때는 첫 번째는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보다는, 그러니까 풀이 자체보다는 그 문제에 접근하는 아이디어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계산을 좀 생략할 겁니다. 복잡한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 따라오겠으면 잠깐 끊어놓고 직접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가보죠. 17-1번입니다. 1, 2, 3, 4, 5, 그리고 6 없고 7, 8 없고 9 이렇게 7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짝수가 짝수 번째 오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 7개의 숫자를 나열할 거니까 자리를 7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나열할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짝수 번째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짝수가 2하고 4 2개 있는데 2하고 4는 이 셋 중에 그 두 군데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스텝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우리가 짝수가 들어갈 2개의 공간을 요 3개 중에서 고를 겁니다. 그럴 방법은 3C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짝수 2개를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팩토리알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위에 있는 3칸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우리가 짝수 2개가 나열이 된 거야. 이를테면 4하고 2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지. 자, 그럼 남은 5개의 칸이 있죠? 이렇게 5개의 칸이 있고 이 5개의 칸에다가 나머지들을 나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5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구하는 답은 3C2 곱하기 2팩토리알 곱하기 5팩토리알.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요. 처음부터 3C 곱하기 2팩으로 하지 않고 선생님 3개 중에서 2개의 자리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P로 계산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순열조합 배운 다음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뽑으면서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뽑아놓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풀이를 생각하는 걸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17-2번 남자 5명과 여자 5명이 일렬로 앉을 때 남녀가 서로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남자를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해 보고요. 여자를 빨간색 V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남녀가 번갈아 앉아야 되는 거니까 교대로, 예, 요렇게 남녀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자부터 시작해서 여남 요렇게 되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각각의 경우 모두 남자와 여자의 자리만 정해놓은 거니까 남자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알, 그리고 여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도 5팩토리알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5팩토리알 곱하기 5팩토리알이 되겠죠. 2개를 더하면 되고요. 조금 큰 값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28,800이던가? 예, 이렇게 나옵니다. 17-3번입니다. 일렬로 놓여있는 6개의 의자가 있고요. 이 의자에다가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을 앉히려고 합니다. 그때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16단원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이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끼리 이웃하지 않으라 그러면은요. 일단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남학생을 나열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여학생 3명을 A, B, C라고 하고요. 남학생 2명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이름을 붙여주면 좀 문제가 편해집니다. 일렬로 놓여있는 6개의 의자는 빈칸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앉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남학생을 앉힙시다. 그래서 남학생의 자리를 결정할 거야. 남학생의 자리를 결정할 겁니다. 그럼 지금 보면 위에는 6개의 의자가 있고요. 이 중에 2개의 의자에 남학생이 앉아야 되니까 일단은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맞죠? 6C2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남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웃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웃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가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넷, 5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남학생이 이웃하는 5가지를 빼줍니다. 자, 그런데 이건 남학생들의 자리만 결정했으니까
XY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해야 남자 2명의 자리가 결정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앉고 Y가 여기 앉았다. 이게 이제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 있는 6C-5 곱하기 2가지 중에서 한 가지 경우가 요 위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남은 4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돼? 예, 여학생의 자리를 결정하면 되겠죠? 여학생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4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뽑은 다음에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4P3이라고 써도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순열보다는 조합 곱하기 팩토리얼로 쓰는 게 실수가 줄어들어요. 복합적인 문제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좀 기억을 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2개를 서로 어떻게 주면,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을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할게요. 자, 방금처럼 남자들의 자리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자리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처음 남자 자리를 결정할 때 붙어있는 경우를 빼야 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여자 3명과 남자 2명이 앉고 나면 필연적으로 빈 의자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이 빈 의자를 네모라고 쓰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6개의 의자 중 5개를 선택해서 얘네들이 앉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자 3명이 앉은 의자, 그리고 남자 2명이 앉은 의자, 그리고 빈 의자를 다시 나열한다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A, B, C와 빈 의자 그리고 X, Y를 나열하는 문제로 바꾸고 나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먼저 A, B, C 빈 의자를 나열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 방법에서는 몇 가지야? 4팩토리얼 가지죠. 자, 이 4팩토리얼 가지는요, 요렇게 이제 생겨 있을 텐데요. 이 중에 하나를 써봤더니 우리가 A, 빈 의자, C, B라고 합시다. 자, 그럼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남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 빈 의자와 여자들 사이와 그리고 양 끝 중에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공간에 남자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5개의 공간 중에 남자가 앉을 2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XY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C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되고요. 이제 이 값과 이 값을 곱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2개가 같은 값을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7-4번입니다.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이 함께 영화관에 갔습니다. 일렬로 연속된 5개의 좌석에 앉을 건데 어린이 옆에는 어른이 적어도 1명 앉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뭐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옆에 어른이 1명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5명이 모두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는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옆에 어른이 적어도 1명 앉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어른이 1명 있어도 되고 2명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전체 경우에서 어린이 옆에 어른이 없을 수 있는 경우를 빼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게 편한지 아니면 이게 아닌 걸 세는 게 편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을 대문자 ABC로 그리고 어린이를 소문자 XY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린이 옆에 어른이 앉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런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5개의 자리에 한쪽 끝에 어린이 둘이 몰려있는 거죠. 물론 XY 자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왼쪽 끝에 몰려있던가 오른쪽 끝에 몰려있던가 바뀔 수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 어린이가 붙어있더라도 이 사이에 붙어있으면요 양쪽에 어른이 앉을 수밖에 없죠. 이건 양쪽에 어른이 1명씩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뭘 할 거야? 어린이 옆에 어른이 없는 경우를 세는 거야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어린이 둘 XY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몇 가지냐면 이게 2 곱하기 2 4가지예요. 되겠습니까? 지금 이쪽에 여기서 XY 바뀌고 여기서 XY 바뀌니까 4가지죠. 자, 두 번째 스텝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남은 자리 어디에다가 3자리겠죠. 거기다가 어른들을 배열할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3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따라서 구하는 답은 4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뭐 이거 4팩토리얼 이건 계산할까요? 24인데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이 24는 뭐예요? 우리가 어린이 옆에 어른이 없는 경우를 센 거지 없을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전체 앉을 수 있는 경우 5팩토리얼 5명이니까 여기서 구한 24를 빼면 남는 것이 뭐가 된다? 어린이 옆에 어른이 적어도 1명 앉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7-5번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 중에서 짝수의 개수하고 3의 배수의 개수를 각각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수가 짝수가 되는 조건과 3의 배수가 되는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짝수는 끝자리가 짝수이면 되니까 0, 2, 4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의 배수는 뭡니까?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끝자리가 0, 2, 4이면 짝수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데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왜 3의 배수가 되는가? 요 사실은 알고는 있을 텐데 왜인지를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이거 뭐 경우의 수 문제 풀다가 잠깐 딴 데로 새는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좀 얘기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알고 있는 지식이 왜 그런지 모른다면은 이게 왜 그런지를 항상 찾아보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도 뭐 아주 많이 발달해서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렇게 내가 왜인지 모르고 그냥 외우고 있는 지식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수학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nyway,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짝수의 경우에는 끝자리가 0, 2, 4니까 0으로 끝나는 경우, 2로 끝나는 경우, 4로 끝나는 경우를 세서 더할 거고요. 자, 3의 배수인 경우에는 먼저 3개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모든 경우를 찾아볼 거예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니까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0, 1밖에 없습니다. 그죠?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0, 2, 4와 0, 2, 3이 있다는 거, 1, 2, 3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이 9인 경우가 2, 3, 4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요 각각을 가지고 다시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숫자를 찾아볼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요 경우에는 맨 끝에 0이 왔으니까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자리에는 1, 2, 3, 4 중에 두 개가 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1, 2, 3, 4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4, P2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요, 4P라고 쓰기보다 그냥 4 곱하기 3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여기 4개, 여기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경우는 약간 다르죠.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를 빼고 1, 3, 4 중 3가지.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나머지 셋 중에 하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첫 번째 자리 0 못 오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걸 다 더하면 짝수의 개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3의 배수의 개수는요, 처음 두 개는 보면은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4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4가지야? 앞에 1이 온 경우, 앞에 2가 온 경우 각각 2개씩 있을 거예요. 나머지 2개는 순서 바뀔 수 있으니까. 세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알 가지 6개씩 있을 겁니다. 싹 더하면 3의 배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17-6번 오른쪽 그림을 같은 선을 2번 지나지 않으면서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붓 그리기라고 합니다. 자, 밑에다 조금 크게 우리가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일단 한 번에 얘를 그릴 건데 같은 선을 2번 지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 자, 보세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오고 이게 한 가지 방법이죠. 그죠?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살펴보니까 우리가 두 개의 점,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그리는 방법은 맨 처음에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든가 아니면 B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간 어디에서 어떻게 했으면 출발했으면은요 한쪽으로 가야 될 텐데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 다음에 셀 거예요. 어떻게?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경우를 한번 세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3개의 꽃잎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선택할 건 뭐냐면 이 3개의 꽃잎을 어떤 순서로 그릴 것이냐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쵸? 그러니까 3개의 꽃잎 1, 2, 3을 어떻게 하자? 얘네들의 순서를 정해주자. 이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 3팩토리알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하나의 꽃잎을 그릴 때도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법과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1, 2, 3 각각에 대해서 2개, 2개, 2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뭘 해야 되냐면 2의 세제곱을 곱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된 거냐면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번은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 3번은 요렇게 그리고 2번은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끝나진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B로 가야 되겠지? B로 간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4번과 5번이라는 두 개의 꽃잎이 있는데 4, 5 중에 어떤 걸 먼저 그릴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1을 해야 될 거고요.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역시 4번과 5번 둘 다 어떤 방향으로 그릴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또 2 곱하기 1을 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구하는 답은 3팩토리알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 팩토리알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보자고요. 이 3 팩토리알은 뭐야? 1, 2, 3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 그리고 2s 제곱은 각각의 이파리를 그리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씩 있으니까. 그 다음 2 팩토리알은 뭐예요? b에 붙은 두 개의 이파리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2의 제곱은 각각의 두 가지씩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딱 써놓고 답을 쓰면 틀리는 거죠. 왜? 우린 곱하기 1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B에서 A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이거랑 곱하는 순서는 달라지지만 똑같은 결과를 가져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답은 요거에다 곱하기 2 하면 된다. 17-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 교칙을 개정하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위원 중에서 각각 3명씩 뽑은 대표 12명을 4명씩 3개의 조로 나누어 토론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집단에서 뽑힌 대표끼리는 같은 조에 속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문제가 좀 길죠? 자, 어떤 얘기냐면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위원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4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에 몇 명씩, 3명씩 뽑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을 1, 2, 3이라고 두고, 교사는 A, B, C, 학부모는 X, Y, Z, 지역위원이라는 건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두면 이렇게 12명이 있는 겁니다. 이 12명을 4개씩 3개의 조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할 건데, 문제의 뜻이 뭐냐? 같은 집단에서 뽑힌 대표끼리는 같은 조에 속하지 말란 얘기는 학생이 3명이 있는데 이 학생 3명은 전부 다 다른 조에 배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1조, 2조, 3조 그랬죠. 그럼 되게 쉽잖아. 학생 3명을 1, 2, 3조에 나누어주는 방법 3팩토리알, 교사도 3팩토리알, 학부모도 3팩토리알, 지역위원도 3팩토리알. 이거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래서 먼저 학생 1, 2, 3을 1조냐, 2조냐, 3조냐에 배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사를 배분해주고 학부모를 나열해주고 마지막으로 지역위원 나열해주면 됩니다. 이 사이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조를 나누기만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3의 4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학생 3명을 이렇게 1, 2, 3을 놨단 말이야. 그러면 요 1, 2, 3이 순서를 바꾸면은, 즉 2, 1, 2, 3이 아니라 이게 2, 1, 3이 됐으면 다르게 배열된 거긴 하죠. 그죠? 근데 그건 1조, 2조, 3조란 이름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4명씩 3개의 조로 나누긴 할 텐데, 이 조가 어떤 조인지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의 이름을 지어버리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학생 3명을 1, 2, 3이라고 나열할 때는 이게 바뀌어도 뭐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이게요, 1, 2, 3이 아니라 2, 1, 3이라고 됐다고 해도 이게 뭐 달라진 거야? 어차피, 1, 2, 3이 하나씩 조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 학생을 배열할 때, 학생부터 배열한다고 친다면 학생을 여기다가 그 조에다가 나눠줄 때는요, 3팩토리얼이 아니라 그냥 한 조에 한 명씩 일단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학생이 이렇게 3명이 딱 들어감으로써 각 조에 남은 3명을 넣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 학생이 그 조의 대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 학생이 바로 그 조의 이름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럼 이제 남은 공간에다가 우리가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위원을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교사를 나누어진 3개의 조에 넣는 방법에서는 3팩토리알. 마찬가지로 학부모를 나누어진 3개의 조에 뭐라고 할까? 넣는 방법은 3팩토리알. 지역위원도 각 조에 다르게 들어가야 되니까 3팩토리알 가지가 있어서 이거 처음에 이거 선생님이 3의 4제곱은 잘못 쓴 거네요. 그쵸? 3팩토리알의 4제곱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지. 그래서 3팩토리알 4제곱이 아니라 3팩토리알 곱하기 3팩토리알 곱하기 3팩토리알. 그래서 216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조금 조심을 해줘야 돼요. 예. 조의 이름이 없으니까 비어있을 때는 이것들이 서로 다른 조가 아니니까 맨 처음 학생들을 나열할 때는 경우의 수를 세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17-8번입니다. 자, 이런 그림에다가 6개 영역이 있죠. 5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뭐냐면 영역은 6개인데 색은 5개니까 하나의 색은 적어도 2개의 영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한 가지 색은 이웃한 2개의 영역에 칠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색은 남은 4개 영역에 각각 한 영역씩 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한 점만 맞닿아 있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것을 본다는 얘기는 요런 영역과 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점에 맞닿아 있는데 그건 이웃한 걸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각각의 영역에 번호를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1, 2, 3, 4, 5, 6이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먼저 우리가 이웃한 두 개 영역이 몇 개나 있는지를 한번 세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웃한 두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 뭐 할 거냐면 이래 스택한 그 이웃한 두 개 영역에 들어갈 색을 5가지 중에 한 가지겠지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칠한 다음에 나머지를 칠할 거예요. 이해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색깔을 우리가 A, B, C, D, E라고 쓰겠습니다. 5가지 색깔이 선생님이 없어요. 요게 이제 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웃한 두 영역을 선택하는 건요. 그냥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노가다 하되 어떻게 하자? 조금 빠뜨리지 않도록 하자고. 먼저 1이 들어가는 것부터 해볼게. 1과 이웃한 거 2가 있고요. 1과 이웃한 4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이 들어가건 다 센 거죠. 그 다음에 1은 안 들어가고 2가 들어가는 거 셀게요. 이 1은 앞에서 셌으니까 2, 3과 2, 5가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까? 맞죠?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건 3, 6이 가능하고요. 맞습니까? 예, 3, 6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로 되는 건 2, 4, 1, 4는 셌으니까 4, 5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5, 6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웃한 두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7가지가 나왔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1과 1을 선택을 했다 이 중에서 그럼 여기에 들어갈 색을 선택하는 경우는 당연히 5개 중에 하나니까 5가지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웃한 두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는 B를 넣기로 했다라고 하면 2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B가 들어간 상태까지 된 거지. 이제 남은 4개의 영역에다가 남은 4개의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4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7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 이게 구하는 답이 될 겁니다. 17-9번 자연수 n과 r에 대하여 npr은 272라 그랬고요. 그리고 ncr은 136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n과 r의 합을 구하라고 한 문제인데요. npr과 ncr이 각각 순열과 조합이죠.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고요. 요 놈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npr이나 ncr을 계산하는 문제는 요걸 이용을 합니다. npr은요. n부터 시작해서 n-r 플러스 1까지 이거 r번 곱한 거예요. n팩을 n-r표로 나눈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ncr은 npr을 r표로 나눈 것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만족하는 게 n이나 r이 주어져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nr을 둘 다 모를 때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죠? 예, npr과 ncr, n은 똑같은 nr도 똑같은 r이니까 우리는 뭘 알고 있어? ncr은 선택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선택한 r개를 나열까지 하면 그게 npr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요. 예, npr이 얼마고? 272고 ncr이 얼마니까? 136이니까 136에다가 얼마를 곱한 게 r 팩토리얼 곱한 게 272가 돼야 됩니다. r 팩토리얼은 얼마가 될 거고요? 2가 될 거고요. r은 2가 되겠죠. 자, r은 찾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np2가 272가 되는 n값을 찾으면 됩니다. n 곱하기 n-1이고요. 얘가 272가 되면 되겠죠. 자, 이것 n값 찾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17-10번입니다. 13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남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였고 여자끼리는 악수를 안 했대요. 야, 이거 좀 남존여비 사상 같은데 이거 좀 요즘에 문제 소지가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남자는 다 남의 그 배우자랑도 하는데 여자끼리는 하지 마라. 아, 여자도 하는구나. 남자랑. 근데 어쨌든 여자끼리는 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겁니까? 자, anyway.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13명씩 나누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숫자를 써놓고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1번의 배우자가 빨간 1번이라면 얘네끼리는 악수 안 해요. 그죠? 대신에 1번과 2번은 악수합니다. 1번과 요 2번도 악수를 해요. 그쵸? 남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는데 여자는 당연히 악수를 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과. 왜냐면 1번이 2번이랑 약속을 했으면 2번도 1번이랑 악수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끼리는 악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여기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 4명의 학생이요.
서로서로 악수를 할 겁니다. 한 번씩 모두. 그럼 총 몇 번의 악수를 할 것이냐 라고 이제 물어봤을 텐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 자, 1번은 악수를 몇 번 했어요? 2번, 3번, 4번이랑 한 번씩 했으니까 3번 했겠지. 마찬가지로 2번 학생도 3번 악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 학생도 3번 악수를 하고요. 3번 악수를 하고요. 4번 학생도 3번 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3번씩 악수를 했으니까 총 12번의 악수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1번과 2번이 악수를 했다면 이렇게 세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번과 2번이 악수한 걸 세고 2번과 1번이 악수한 걸 또 센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만 하면 선택할 때마다 뭐가 돼? 악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하는 답은 4 곱하기 32가 아니라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되겠죠? 왜냐면은 1, 2가 악수한 거나 2, 1이 악수한 거나 똑같은 경우니까. 그래서 4C1을 계산하면 돼요. 즉, 4명이 있을 때 악수의 횟수는 그냥 4명 중에 2명을 고르는 방법의 수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이디어를 2가지 한번 얘기할 거야. 첫 번째 아이디어를 봅시다. 먼저 어떻게 할 거냐? 남자가 그 악수한 횟수를 볼게요. 먼저 각 남자는 몇 번의 악수를 할 거냐면 자, 1번을 생각을 합시다. 자신의 배우자를 빼고 나머지랑 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남자가 한 악수의 수는 남자 나머지와 여자, 자신의 배우자 나머지. 12명이고 12명이니까 각 남자는 총 몇 번을 해요? 24번의 악수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각 여자는 몇 번의 악수를 할까요? 각 여자는 자, 보시면 1번 여자는 자신의 배우자랑 안 할 거고 여자끼리는 안 할 거니까 12번의 악수를 하겠죠. 그래서 12번씩의 악수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자는 몇 명인데 13명인데 24번씩 악수를 했고 그리고 더하기 여자도 13명인데 12번씩 악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악수의 총 횟수냐?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모든 악수가 2번씩 세진 겁니다. 실제로요. 그쵸? 그래서 나누기 1을 해도 되는데 요렇게 계산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뭔가 찜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 요렇게 푸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아. 물론 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여자끼리는 악수를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남자끼리 한 악수의 수. 악수의 수는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 남자 1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요. 13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악수가 하나씩 이루어진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남녀가 한 악수의 수. 악수의 횟수.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남자 1번은 몇 명이랑 악수를 합니까? 몇 명의 여자와? 12명의 여자와 악수를 합니다. 남자 2번은요. 역시 12명의 여자와 악수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 13번도 여전히 12명의 여자와 악수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각 남자가 12번씩 할 것이고 그쵸? 그런 남자가 13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기준으로만 세웠기 때문에 여자를 기준으로 세지 않았기 때문에 악수가 중복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개를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2가지 풀이를 여러분들이 다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어느 회사에 본사로부터 회사 본사 뭔지 알죠? 5개의 지사까지의 거리가 오른쪽 표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지사가 PQRS 5개가 있고 본사로부터 거리가 50, 50, 100, 150, 200 이렇게 돼 있어요. 본사에서 각 지사에다가 A, B, C, D, E 5명을 지사장으로 발령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지사의 대빵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나누어 줄 거지. 자, 그때 B가 A보다 본사로부터 거리가 먼 지사의 지사장이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어봤네요. 일단 우리는 제약 조건이 붙은 건 B하고 A의 관계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본사로부터 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먼저 그렇게 되는 A, B를 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3개의 지사에다가 CD는 아무렇게나 결정하면 되겠죠. 자, A보다 B가 멀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 A가 P에 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B가 갈 수 있는 경우는 Q는 똑같죠. R과 S와 T의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A가 Q에 갔으면 역시 B는 3가지. A가 R에 갔으면 2가지, A가 S에 갔으면 1가지입니다.
얘부터 결정하는 건 당연하지. 얘네들만 지하조건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A와 B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총 몇 가지예요? 9가지가 될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CD를 남은 3개에다가 발령하는 방법의 수는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9 곱하기 3 팩토리알.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17-12번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뽑을 때 두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뭐 마구잡이로 뽑을 수는 없겠죠. 그쵸? 뭐 1과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건 4도 있고 9도 있고 14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그걸 마구잡이로 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해야 5의 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성질을 좀 탐구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수를 두 개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짝수와 홀수로 나눌 것 같아. 맞죠? 네, 자연수는 짝수와 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수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일과 소수와 합성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로 분류한 거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자연수를 짝수와 홀수로 분류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와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로 나눈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 3의 배수인 경우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자연수를 어떤 수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처럼 5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은요, 5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분류를 하면 굉장히 편해질 때가 많아요. 자연수는요, 5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5 곱하기 K꼴, K는 정수입니다. 그쵸? OK 플러스 1꼴, OK 플러스 1꼴, OK 플러스 3꼴, OK 플러스 4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K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좀 다릅니다.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K가 1부터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 4개에는 0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세요. 자, 근데 뭐 그건 체크해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잘 보면 OK꼴은 몇 개 있냐면 5, 10, 15, 20, 25, 30 6개 있어요. OK 플러스 1꼴은 1 빼먹으면 안 돼. 1, 6, 11, 16, 21, 26 6개가 있습니다. 세보면은요. 지금 1부터 30까지니까 각각이 다 6개씩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각각의 6개씩의 그룹을 이 나머지가 0부터 4까지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A0부터 A4까지라고 그룹의 이름을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두 개를 더해야 5의 배수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은 5의 배수끼리 더하면 뭐가 돼? 5의 배수가 돼요. 맞죠? 그래서 A0에서만 두 개를 뽑으면 5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었다면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 하나는 5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A1과 A4에서 한 개씩 뽑으면 역시 5의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2와 3을 더해서 5니까 A2와 A3에서 한 개씩 뽑아도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 A0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지. 두 수를 뽑기만 하는 거니까요. 그죠? 6시 2가 될 거고요. A1과 A4에서 한 개씩 뽑을 때는요. A1에 6개, A4에 6개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6 곱하기 6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A2와 A3에서 한 개씩 뽑을 때도 A2에서 6개 중에 하나, A3에서 6개 중에 하나. 그래서 6C2는 간만에 계산 한번 해볼까요? 15, 36, 36 모두 더하면 이거는 87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개의 숫자 1, 2, 3, 4, 5, 6에서 서로 다른 5개를 뽑아 만든 5자리 자연수 중에서 다음 2개의 조건 1과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1, 1로 모두 포함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00의 자리의 숫자가 3이면 1의 자리 숫자는 2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조건은 명백한데요. 나조건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여기 2년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이게 100의 자리는 3이고 1의 자리는 2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이 말의 뜻은 뭐야? 100의 자리의 숫자가 3이라면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1의 자리의 숫자는 2가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4개의 예를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 100의 자리 숫자는 3이고 1의 숫자는 2죠. 근데 100의 자리가 3이면 1의 자리는 2여야 된다 그랬는데 그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거는요. 100의 자리 숫자가 3인데 1의 자리가 2가 아니지. 그럼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 100의 자리가 3이 아닌 수가 나왔다면요. 끝자리에는 2가 오든 2가 오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 조건이 얘기하는 건 100의 자리의 숫자가 3일 때만 마지막 자리가 2가 오는지를 체크를 해라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요 놈만 안 되고 나머진 다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것들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6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과정에서 3이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를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가 뽑아서 나열한다 그랬는데 자, 일단 해볼게요. 가족권으로부터 우리가 11을 모두 포함하니까 11을 포함해서 어떻게? 5개를 일단 선택을 한번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항상 어떻게 하자 그랬어 우리? 뽑은 다음 나열하자 그랬지. 그럼 1, 2를 포함해서 5개를 선택을 하려면 1, 2는 포함이 된 거니까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돼요. 그래서 4, 3 몇 가지?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막 쓸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볼게. 1, 2는 포함되니까 1, 2, 3, 4,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5,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4, 5, 6이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3개는 3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조건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런 걸 제거해줘야 돼. 그런데 마지막 경우에는 3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히 나열해도 나 조건에 위배되는 게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처음 3개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 마지막 하나만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이해되죠? 자, 요 놈부터 계산할게요. 마지막 거는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5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그런데 처음 거는요. 5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빼야 됩니다. 뭘 빼야 되냐면 100의 자리가 3인데도 불구하고 1의 자리는 2가 아닌 경우를 빼야 되지. 다시 말하면 땡땡 3 땡 1로 끝나거나 땡땡 3 땡 4로 끝나거나 땡땡 3 땡 5로 끝나는 거를 빼야 됩니다. 어디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 세 가지를 빼야 되겠지.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3개. 이제 이것이 2, 4, 5가 되는데 요걸 나열하는 경우 3팩토리얼. 나머지도 전부 다 3팩토리얼씩 있으니까 총 몇 가지예요 이게? 6, 3, 18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선 18가지를 빼야 돼요. 나머지도 어떻게 하겠어? 5팩-18, 5팩-18 똑같이 되겠죠? 이 18가지가 뭐다? 100의 자리가 3인데도 불구하고 1의 자리가 3이 아닌 것을 센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4개를 전부 다 더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14번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4봉지와 같은 종류의 과자 3봉지를 6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탕 또는 과자를 한 봉지도 못 받는 학생,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그쵸? 한 봉지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도록 나누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는데, 자, 이 문제의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사탕은 서로 다르고요. 과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탕은 A, B, C, D라고 구분해 놨고 과자는 땡땡땡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시작한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 쉬워진다고. 자, 이걸 6명에게 나눠줄 건데 모두가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누어줄 수 있는 건 7봉지인데 6명에게 나누어줘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2봉지를 받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6명 중에 2개, 그러니까 사탕이나 과자, 과자 2개 받을 수 있고 사탕 2개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2봉지를 받은 그런 축복받은 학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다 라는 건 알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 학생을 대문자 A라고 할까요? 이 학생을? 자, 그 다음에 또 케이스를 나눌 건데 이 학생이 2개를 받는 것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눠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사탕 2개를 받을 수 있고요. 사탕 하나와 과자 하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A가 과자 2봉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경우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경우의 수를 더하면 A가 2개 받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곱하기 6을 해서 계산을 끝낼 거예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 잘 따라오세요. 일단 A가 사탕 2봉지를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A가 받을 사탕 2개를 결정하는 겁니다. 4개 중에 몇 개? 2봉지를 결정을 했겠죠. A가 2개의 사탕을 받는데 CD를 받거나 DC를 받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A가 받은 사탕을 2개를 지워요. 자, 됐습니까? 그럼 남은 사탕이 2개고요. 과자 3개가 있는데 이거는 나머지 5명에게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과자는 전부 똑같기 때문에 사탕 A와 사탕 B를 받을 사람만 결정해주면 과자는 남은 3명에게 한 봉지씩 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탕 A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남은 5명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거고요. 사탕 B를 받을 사람을 4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럼 남은 3개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요게 뭐냐면 A가 받을 사탕 2개를 결정한 거고 이것은 사탕 A를 받을 사람을 결정한 거고 이것은 사탕 B를 받을 사람을 결정한 거야. 자, 두 번째 사탕 몇 개와 1개와 과자 1개를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A가 받을 사탕 1개와 과자 1개를 선택할 건데 과자는 똑같은 거니까 A가 어떤 사탕을 받았는지만 결정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A가 받는 사탕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4시 1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A가 받을 사탕을 하나 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과자 1개가 A한테 갔으니까 이제는 과자 2봉지와 사탕 3봉지가 남은 거지. 여기서 A가 과자를 얘를 가져가나 얘를 가져가나 얘를 가져가나는 차이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남은 5명에게 A, B, C를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고요. 그러면 받지 못한 2명은 나머지 과자를 가져가면 되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가 과자를 2개 가져간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과자를 2개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된 거야. 과자 2개 날라갔지? 그럼 남은 건 과자 1개하고 사탕 4개가 있습니다. 똑같죠? 이제는 A가 과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과자니까. 그죠? 그럼 이제 남은 5개인데 사탕 A, B, C, D와 과자까지 해서 남은 5개. 이제는 과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놈 5개를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봐도 상관없죠? 예, 그냥 5팩토리알로 나머지에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계산해서 x, y, z라고 할까요? 우리는 x인 경우와 y인 경우와 g인 경우의 합을 구할 거고요. 그 전체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6을 곱하면 됩니다. 왜 6을 곱해? A를 선택하는 경우가 6가지니까요. 자, 토너먼트 문제입니다. 8개의 축구팀이 오른쪽 그림인데 아래 그려놨어요. 자, 이렇게 토너먼트로 시합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대진표가 몇 가지냐를 묻는 겁니다. 자, 그냥 여기다가 8개의 팀을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열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8팩토리알 맞잖아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잘 보시면은요. 자, 위의 대진표와 아래 대진표를 비교해 보세요. 다르게 배열됐지만 얘네들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대진표입니다. 왠지 못게 1번과 2번이 이래전하지, 1번과 2번이 이래전하지, 3번과 4번이 이래전하지, 4번과 3번이 이래전하지. 1, 2중 승자와 3, 4의 승자가 맞붙는 것도 똑같죠. 맞습니까? 예, 5, 6끼리 이래전, 7, 8끼리 이래전, 5, 6끼리 이래전, 7, 8끼리 이래전. 둘 중에 이긴 사람이 여기서 맞붙겠지. 그리고 여기서 1등과 여기서 1등이 또 맞붙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 둘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한다면 얘는 다른 배열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회전은 똑같아요. 1번과 2번, 3번과 4번, 5번과 6번, 7번과 8번이 붙는데 이회전이 달라지죠. 위에 있는 대진표들은 1, 2의 승자와 3, 4의 승자가 맞붙지만 여기서는 1, 2의 승자와 5, 6의 승자가 맞붙으니까 다른 대진표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보통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이 본질적으로 처음과 두 번째 게 본질적으로 같은 대진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렬로 나열했을 때는 같지 않지만 즉 여기서 순서가 조금 바뀌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대진표가 몇 개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이런 걸 노드라고 하는데요. 예, 마치 이렇게 모빌처럼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요 7개의 녹색 점들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다시 말하면 얘를 기준으로 1, 2를 바꿔도 같은 대진표죠. 그쵸? 그럼 같은 게 2번 겹친 거네. 8팩토리알 안에서는 2, 1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얘네들도 바꿔도 되죠. 얘네들도 바꿔도 되죠.
얘네들을 바꿔도 되죠. 얘와 얘를 바꾸면 안 되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얘와 얘를 통째로 바꿔도 되죠. 그리고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을 통째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기준으로 왼쪽 넷과 오른쪽 넷을 통째로 바꿔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8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 중에서 이 7개의 관절이라고 할까? 관절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을 때 똑같으니까 2로 몇 번 나눠야 된다는 거야? 7번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뭐냐면 여기 들어갈 4명과 여기 들어갈 4명 두 개의 조로 나눕시다. 그래서 스텝 1 4명씩 어떻게 두 조로 나눌 건데 4명씩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8명 중에서 4명을 선택만 하면 끝입니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들어갈 4명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 4명이 선택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들어갈 4명을 내가 1, 2, 3, 4를 선택했다고 치잔 말이야.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5, 6, 7, 8이 되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갈 4명을 5, 6, 7, 8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1, 2, 3, 4가 되는데 이 둘은 같은 거죠. 그래서 8C4가 아니라 8명 중에서 앞에 왼쪽 4명을 선택하면 오른쪽 4명이 결정되지만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사실은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4명씩 두 조로 나눠진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다가 우리가 두 조로 나눈 다음에 편의상 1조라고 하고 편의상 2조라고 할게요. 예, 서로 다른 조는 아닙니다. 그럼 1조에 있는 4명을 다시 2명으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 2명과 여기 2명으로.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스텝 1조의 4명을 어떻게? 2명씩 2개의 조로 나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4명 중에 2명을 고르고 나면 나머지는 결정이 되고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는 건 똑같겠죠. 세 번째 2조의 4명도 어떻게? 2명씩 두 조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야? 4명 중에 2명 선택하고 곱하기 2분의 1. 같은 방식으로 이 4개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이 다 결정이 됐고 이 둘이 바뀌는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이 3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부 다 곱하면 답이 나온다. 17-16번입니다. 평면에 6개의 평행선과 이것과 평행하지 않은 다른 5개의 평행선이 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가로로 6개가 있고요. 예, 세로로 또 5개가 있습니다. 이들 평행선 사이의 간격이 모두 같다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간격도 같고 이 간격도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마름모란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 왜 간격이 같은 마름모냐라는 게 잠깐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간격이라는 건 얘를 평행사변으로 봤을 때 높이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로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밑변 곱하기 요 높이로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간격이 같다는 건 높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높이가 같은 밑변이 같아야 되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마름모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작은 이제 몇 개가 20개의 마름모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들 평행선이 만나서 생기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우리가 뭘 구하라는 얘기야? 마름모가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셀 거냐면 맨 처음 스텝은 이겁니다. 마름모 관계없이 평행사변형 다 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중에 마름모를 뺄 건데요. 먼저 우리가 한 개의 평행사변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선생님이 녹색 평행사변형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평행사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평행사변형을 볼 텐데 마구잡이로는 셀 수 없으니까 이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5개의 세로선에다가 1, 2, 3, 4, 5라고 번호를 붙일 겁니다. 그리고 6개의 가로선에다가 1, 2, 3, 4, 5, 6이라고 다시 번호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파란 직선과 까만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인데 지금 그린 이 평행사변형은 어떠냐면 1번과 4번을 선택하고 2번과 4번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녹색은 뭐냐? 이놈의 정체. 까만색 중에서는 뭐를 선택을 하고 1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 파란색 중에서는 2사를 선택했을 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5개의 검은 직선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 또 6개의 파란 직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평행사변형 하나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평행사변형은 이거 아예 그냥 색칠해 버릴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평행사변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네, 3,5와 3,5에서 나오는 거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5개의 세로선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6개의 가로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를 선택하면 사각형이 하나가 나오지. 자, 그래서 이만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름모가 아닌 걸 구해야 되니까 우린 마름모의 개수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름모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볼 거거든요. 그죠? 마름모는 어떻게 셀 거냐면 이렇게 셀 거야. 먼저 이 작은 것들이 다 마름모잖아. 그치? 그래서 한 칸짜리 마름모, 이걸 1 곱하기 2라고 쓸게요. 이거는 몇 개 있냐면 5 곱하기 4, 2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름모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야? 2칸짜리 마름모죠. 2칸짜리 마름모는 겹쳐서 그릴 수 있으니까 한 개가 있고 요렇게 한 개 있고 요렇게 2개 있는 거. 이게 아니라 한 개, 한 칸으로 2개, 3개가 있죠. 아래로는 또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래서 아래로는 4개, 가로로는 3개씩 있으니까 12개가 있습니다. 뭐가? 2 곱하기 2 마름모가. 자, 그럼 3 곱하기 3 마름모는 어떻게 될까? 같은 과정으로. 네, 3 곱하기 2개 있다는 거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 곱하기 4 마름모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1개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2개가 있겠죠. 마름모의 총 개수가 됩니다. 요거 이제 이해돼요? 3 곱하기 3 이런 거잖아. 그치? 이런 건데 오른쪽으로는 2개 들어가고 그쵸? 아래로는 맨 처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세면 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10개를 모두 사용하여 쌓은 입체도형 중에서 위에서 내려다봤더니 가와 같고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 옆에서 본 모양이 나와 같은 입체도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정면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방향. 내가 지금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이 가는 뭐라 그랬냐면 위에서 본 거고요. 그쵸? 오른쪽 옆에서 봤다는 얘기는 이게 바닥이겠지? 얘는 위에서 본 거니까 바닥에 깔려있는 윗면이 보일 거고 이게 바닥일 거예요. 오른쪽 위에서니까. 그럼 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높이가 될 텐데 지금 이 정면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위에서 봤을 때는 정면에서 1, 2, 세 번째 줄이고 여기서는 정면에서 1, 2, 세 번째 줄이잖아. 그러면 세 번째 줄의 높이가 3이고 두 번째는 높이가 2고 첫 번째 줄은 높이가 1만큼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야. 뒤에 뭔가 가려서 안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위에서 본 모양을 기준으로 몇 개가 이렇게 6개가 보이는데 여기에 몇 개가 쌓여있는지 모르잖아. 위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쌓여있는 정육면체의 개수를 1번부터 6번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봤을 때 여기 높이가 3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세 번째 줄에 있는 1, 2 중에서 어떤 것은 3개가 쌓여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쌓인 개수 중에서 더 큰 게 3이란 얘기입니다. 즉 1, 2 중에서 최대인 것이 3이란 뜻이고요. 오른쪽에서 봤을 때 두 번째 파란 줄이 높이가 2로 보인다는 얘기는 3, 4, 5 중에서 가장 많이 쌓인 게 2칸 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6번은 첫 번째 줄인데 한 개밖에 안 보이죠. 그럼 여기에는 그냥 한 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죠? 그럼 1 더하기 2가 아니 1, 2의 최대값이 3이니까 1과 2를 더하면 위에서 보이니까 한 개는 적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하면 4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예요. 그게 1, 3이거나 3일이거나. 그러면 그때는 3, 4, 5를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돼요. 6이 1이니까 합해서 9가 돼야 되거든. 그치? 1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 5일 수도 있겠죠. 그럼 3, 4의 합이 4가 돼야 됩니다. 1 더하기 2가 6일 수는 없어요. 선생님 3, 3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게 3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1, 1밖에 안 되니까 최대값이 2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사실 이건 입체도형의 그 감각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첫 번째부터 볼게요. 먼저 1 더하기가 4가 되려면 최대값이 3이니까 1, 2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1, 3 또는 3일의 두 가지입니다. 그쵸?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1, 3과 3일. 그리고 3, 4, 5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생각을 해볼게. 최대인 게 2잖아. 최대인 게 2가 되려면은 더해서 5가 되려면 1, 2, 2거나 아니면 2, 1, 2거나 아니면 2, 1, 1이 돼야 되겠지. 세 가지가 있죠. 여기 두 가지 있고 여기 세 가지가 있으니까 구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요건 2 곱하기 1, 2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 그 다음이 세 가지, 3, 6가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요. 1, 2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요게
2, 3이 될 수도 있고 3,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 4, 5를 결정하는 수가 하나가 2니까 1, 1, 2, 1, 2, 1, 2, 1, 1에 세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2 곱하기 3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예, 12가 되겠죠. 자, 사실 이 문제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 생각을 하자. 1부터 6까지에 몇 개가 있어? 적어도 하나씩은 있는 거지, 그지? 뭐가? 상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자가 하나씩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깔 수 있는 거야? 4개를 깔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다음에 4개의 상자를 추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 이 추가되는 4개의 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추가가 돼야 되냐면, 일단 6번에는 추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3, 4, 5에는 적어도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죠? 왜? 최대값이 지금 얼마니까? 2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도 적어도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1개 추가될 수 있고요. 아니면 몇 개 추가될 수 있죠? 2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과 2에는 몇 개가 추가돼야 되냐면 적어도 2개는 추가가 돼야 돼요. 근데 4개를 추가할 거니까 처음에 여기서 1개를 추가했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선 3개가 추가되는 거고 여기서 2개를 추가했으면은 밑에서는 2개가 추가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를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케이스를 이 경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1개를 추가하고 여기에 3개를 추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2개를 제거하고 여기에 2개를 추가하는 방법도 한번 세보십시오. 그때는 근데 이 2개는 한 군데 추가돼야 되는 거죠. 여기 2개는 따로따로 추가돼야 되는 거고. 그쵸? 아예 그냥 할까요? 자, 여기에 추가될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될 3개를 선택하는 것은 2개 1개일 고 2개 1개일 수도 있고 2개 1개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두 번째 케이스 여기에 추가될 2개를 선택할 때는요. 실제로 2개를 한 군데 넣으면 안 되고 2개에다가 나눠서 1개씩 넣어야 되죠. 이미 1개씩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3C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곱하기 자, 잠깐 끊겼을 텐데 아이패드 전력이 모자라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에 이 2개는 이 중에 2개를 선택해서 하나씩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2개는 여기 중에 1개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개 중에 1개를 택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